자, 운문 7강. 자, 이번 시간은 자, 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의 정의는 작가의 사상이나 사상하고 정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축된 언어로 형상화한 거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안 보이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심상이겠죠. 운율문학에서 자, 정서, 심상, 운율. 이게 3요소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심상 좀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자, 먼저 종류가 우리 책에는 이걸 구별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구별해서 내고 있죠.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해놓는데. 자, 요 이미지 앞에, 감각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감각적. 그러면 이 감각적은 시각적 이미지는 당연히 감각적 이미지 안에 포함되잖아. 청각적 이미지도 감각적 이미지 안에 포함되겠죠. 자, 후각적 이미지도 감각적 이미지 안에 포함되고, 미각적 이미지도 자, 감각적 이미지 안에 포함되고, 촉각도 감각적 이미지 안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시각적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자, 먼저 자, 색채 이미지죠. 색채 이미지. 그럼 얘도 색채 이미지는 이미지 앞에 색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각이겠죠. 얘는 감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색깔, 빛깔, 색깔은 빛깔하고 똑같은 거죠. 빛깔, 명암, 그 다음에 모양. 주로 이제 우리는 심상을 시각적 이미지로 쓰고 있죠. 아, 심상은 똑같은 말은 영어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심상이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이제 청각은 자, 소리겠죠. 소리, 음향,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를 글로 표현한 게 음성 상징어가 있죠. 그 중에서 의성어겠죠. 야옹야옹, 멍멍멍, 뭐 이런 것들, 졸졸졸 이런 것들. 자, 후각은 냄새, 향기, 뭐 불이다, 뭐 이런 것도 해당 되겠죠. 자, 미각은 맛, 뭐 짜다, 맵다, 뭐 달콤하다, 기타 등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촉각은 조금 중요한 게 이 피부는 촉각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는 꼭 촉각으로 인정하고요. 대체로 바람도 촉각으로 인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바람은 놔두더라도 피부는 촉각이다 잘 기록고. 자, 그 다음에 따뜻하다. 피부로 느끼는 거죠. 뭐 차갑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 색채,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미지 앞에 이런 말 나오면 감각적 이미지를 나타낸 거야. 감각적 이미지를 안 쓰기 쉽지가 않죠. 내가 만약에 절대 안 써야 돼 이렇게 하고 한다고 모를까. 보통 한 번 이상 쓸 거 아니야. 주로 시각 위주로. 자, 감각적 이미지. 가나의 공통점은 가장 알맞은 건 무엇일까요? 가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맞았죠. 그냥 거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번호문이 두 문제나 있죠. 감각적 이미지 하면 생생한 표현을 해요. 생생한 표현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생한 표현이고. 자,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게 뭐냐. 요 이미지 앞에 감각적, 시각, 색채,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라고 쓰면 그냥 명칭을 붙여볼게. 나머지 이미지 심상이 이렇게 나오면요. 얘를 물어본 게 아니야. 시험에서. 나머지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는 지배적 심상을 물어본 거예요. 지배적 심상. 그러면 지배적 심상은 뭐냐 하면은 얘는 거의 비슷한 말이 상징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징 의미. 같은 말은 내적, 내포적 의미 그죠? 거의 비슷한 말이 함축적 의미. 거의 비슷하죠? 함축적 의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뭘 나타내냐 하면 우리가 그 운문의 그 개념에서 대상을 배웠죠. 자, 그럼 얘는 긍정 부정을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 국어에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이놈의 불빛 더럽게 안 나오네. 확 버려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그럼 얘는 부정이겠죠. 분필을. 왜? 버려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이것 때문이겠죠. 서술어나 수식어만 쓴다고 했죠. 서술어나 수식어를 확인해 보면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있고, 자, 플러스 보통 C는 10번 중에 9번은 그냥 긍정, 부정까지만 물어보고요. 조금 어렵게 된다면 기능 역할이겠죠. 기능 역할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소설은 한 5번, 반절은 기능 역할을 물어보죠. 근데 C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능에 가난한 사랑의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용하게 그리움에다 미쳐놓고 이걸 적용시켰거든요. 작은 마을에 복된 눈 내리는가. 이렇게 돼 있었게. 작은 마을에 이용하게 그리움에 복된 눈 내리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 작은 마을에다 밑줄 쳐놓고 기억 이렇게 했어요. 다음 중 밑줄 친 기억의 이미지와 동일한 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우리 수능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 앞에 이게 감각적, 시각, 색채,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요걸 제외한 나머지 예를 물어본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새빨간 감이 답이었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게 뭐냐면 작다니까 모양이니까 시각을 물어봤겠지. 그 새빨간 찾았어. 그래, 운 좋게 맞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에 복된 눈 내리니까 여기는 긍정인 장소겠죠.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물어본 거야. 여기 이제 시를 읽어보면 그리움의 대상이었겠죠. 그리움의 공간. 그래서 얘가 답이 이거였는데, 자, 여기 이미지 앞에 기억은 여기 이런 게 아니잖아. 그때는 요걸 물어봤다.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공간학적 심상하고 복합적 이미지란 말을 구분해야 하는데 개념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선 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얘 공통점은 감각이 2개라는 거야. 감각. 그래서 얘 공통점은 감각이 2개다. 감각이 2개 이상. 여기까지가 공통점인데 우리가 역설과 반어가 거의 공통점이 반대죠. 그럼 뭐가 반대냐가 중요하잖아.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먼저 공간학적 심상 한번 볼게요. 이미지. 자, 공간학적 이미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공간학적 이미지는 뭐냐 하면 A라는 감각원이 있어. 이렇게 감각원. 그 다음에 B라는 감각2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쪽이 앞쪽이냐 하면은 방향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쪽이 앞이야. 그러니까 A의 감각을 B의 감각 앞으로 이동시켰죠. 얘를 이쪽 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굳이 한자를 한번 써보면 이게 앞전자잖아요. 이게 이동할 이자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얘는 전이겠지. 뭐가? 감각이 전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수능은 감각의 전이가 공간학적 심상이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 잘 해놓고요. 그래서 얘는 감각의 전이. 전이는 앞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얘는 A에서 B로 가야 한다는 거 이게.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이니까? 자, 요거는 결국은 한 문장 안에서 감각이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 존재하면 이게 공간학적 현상이야. 자, 그럼 어디서 얻어온 게 여기가 주로 뭐가 되냐면요. 뭐 주어가 되던 목주어가 됐다면 주어가 생략됐다는 거야. 부사가 있다는 거는 서술어가 완전 자동사적으로 됐겠죠. 얘는 주어가 생략된 거고, 여기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서술어야. 그러니까 움직임은 어떻게 가야냐?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에서 이렇게 서술어 방향으로 가야 돼. 이쪽 앞쪽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 한 번 있는 게 뭐라고? 얘가 문장이잖아.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야. 자, 감각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게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공간학적 심상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그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를 보면 흔들리는 푸른 종소리 속에서 당신을 찾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얘는 시각이야. 종소리 하면은 얘는 청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공각지 심상인지 알아. 근데 학교는 정확하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의사 수능은 그냥 공각지 심상이냐 감각의 저이냐 이 정도만 물어보는데 얘는 시각의 청각화가 이게 아니야. 뭘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하늘이 매우 푸르다. 하늘이 주어, 매우가 부사어, 푸르다가 서술어잖아. 그럼 똑같은 의미는 뭐야? 매우 푸른 하늘. 그럼 푸른이 기본형이 있잖아. 근데 문장이 맨 끝에 있자니까 얘는 관형어인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의미야. 그럼 얘를 이제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굳이 말하면 얘는 이제 종소리가 푸르다 이렇게 가니까 주어에서 서술어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전이가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하니까 얘는 청각의 시각화인 얘는 청각이잖아. 얘는 시각이고 청각의 시각화인 공각지심상이 맞았다고 이렇게 가니까 무슨 말이겠죠? 이게 문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런 반면에 복합적 감각은 뭐냐 하면은 자 일단 써볼게. 복합적 감각 복합이란 거는 두 개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럼 복합적 심상 이미지. 자, 복합적 심상은요, 이미지가 두 개 이상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단순하게 두 문장 이상에서 감각이 두 개 이상이야. 두 문장 이상에서 감각이 두 개 이상.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다가 추나추동 사시가 사계절이야. 추나추동에서 각각 10수씩 40분 되는데 그 중에 춘사 포니까 네 번째 수 한번 볼게요. 푸른 것이 버들숲이고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시각이잖아. 여기가 청각이겠죠. 그러면 얘는 문장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버들숲이 푸르고 버들숲이 푸르고 뻐꾸기가 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뻐꾸기가 운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주어원, 얘가 서술어원, 얘가 주어2, 얘가 서술어2죠. 그럼 얘는 문장이 두 개 있잖아.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으니까 얘는 공각적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 감각이라고. 하나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박목월의 나그네를 보면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이 나와.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놀. 너무 가까우니까 애들이 뭐냐면 술이 익다는 옛날 전통술은요 후각으로 맞는 거야. 후각. 얘는 후각이야. 그러면 노을이 탄다는 거는 빨간색이잖아. 얘는 시각이야. 그러니까 공각심상 그게 아니라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을마다 술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마을마다 술이 있고 저녁놀이 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녁놀이 타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부사어. 그럼 얘가 S1, V1 A 문장. 자, 저녁놀이 S2 타다 V2 얘가 B 문장. 그러니까 얘는 후각, 얘는 시각. 두 문장 이상에서 뭐야? 감각이 두 개 이상이니까 얘는 복합적 감각이라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얘가 뭐야? 공각적 현상이 아니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공각적 현상하고 복합적 감각을 구분하는데 공통점 뭐냐? 감각이 두 개 이상이라고요. 자, 공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 A에서 B로 가는데 보통 A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해당되고 자, B는 서술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자, 한 문장 안에서 감각이 두 개 이상 존재할 때, 요게 한 문장 안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자, 얘는 공간집상이고요. 자, 얘는 두 문장 이상에서 감각이 두 개 있으면 복합적 감각이라고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자, 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물론, 선생님 수업을 하면 더 자세히 하죠. 근데 우선은 이 정도 선만 해도, 뭐, 다른 어디보다는 좀 자세히 했다고 생각하니까 꼭 익혀야겠죠.